나는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은 별론데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유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쨌든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둘 중에 하나는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 즉 해지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 윤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이 조금 황당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마도 설계사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보험사들이 사망보장이 아닌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겠지만 아직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주 목적인 보험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올바른 보험 가입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종신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 고객분들 중에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 종신보험의 순기능보다는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을 마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종신보험 누가 사망보장인 거 모르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경험상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 누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가입하고 있다가 실제로 아프거나 다쳐서 드디어 보험을 써먹을 일이 생겼는데 막상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작다든지 아니면 아예 보장을 받을 게 없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내 보험을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생각한 목적과는 다른 보험을 가입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종신보험뿐 아니라 그 외에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종신보험만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이 실제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보도자료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데요.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요. 주된 민원 내용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 및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다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고 보험은 장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중도 해지 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종신보험의 정의는 평생 동안 피보험자 사망 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보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특약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종합적인 보장 중 가장 큰 건 사망보장인 거고요. 이게 2015년 자료예요. 꽤 오래됐죠. 근데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금융감독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찾아보면 거의 매년 있어요. 이만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잘못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순수한 종신보험의 기능인 사망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인데 다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혹은 추가적인 대체 기능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 시에 4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돼 있죠. 종신보험의 이율은 은행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매월 변동이 될 수 있는 공시이율도 그렇고 특히 확정이율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은 처음 가입 시에 적용되는 이율을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서 복리로 계속해서 쌓인다면 확실히 은행 적금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장기간을 유지해야만 은행 상품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높은 편이에요. 보도자료를 보면 저축성 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이 계속 빠지는 건데 이게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신보험들은 해지 환급금이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과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인 상품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20년이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자를 받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적립금을 찾아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망에 대한 보장도 받고 그리고 미래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근데 역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사망과 목적자금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지를 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찾아 쓰고 싶다면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사망 보장은 받을 수 없겠죠. 물론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하거나 약관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중도 인출을 받은 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 수 있고요. 만약에 중도 인출을 받은 시점이 아직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이라고 하면 원금 도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 대출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겠죠. 근데 갚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빌린 만큼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어차피 단 한 번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인 거죠. 아무튼 목적 자금을 위한 종신보험 가입은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간이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신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은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죠. 근데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아마 모든 보험 상품들 중에 가장 비싼 보험이 아닐까 해요. 딱 한 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고 나면 확정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사망보험금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사망하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역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를 하거나 보장 금액을 축소해서 보험료를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신보험 중에는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운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근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보험 유지 시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계속해서 차감합니다. 대체 납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적립금, 즉 해지 환급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원금 도달까지의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해지 환급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보험이 실효가 될 수 있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동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종신보험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고 만약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과 비교해보라고 금융감독원도 권고하고 있어요.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상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기능이에요. 나는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은 별론데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유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쨌든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둘 중에 하나는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연금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쌓여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연금, 노후에 꼭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 즉 해지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죠. 근데 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일반적인 연금보험보다 더 높아요. 매월 빠지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건데요. 그럼 해지환급금은 오히려 더 적을 수 있고요.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중도 인출을 했다거나 납입을 중지했다면 연금 수령액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건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땡겨받는 거니까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도 소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높은 최저보증 이율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율이 하락합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상품들은 1.5%까지 낮아지는 상품들도 있었는데요. 그럼 당연히 연금 수령액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어질 수 있겠죠. 분명 처음 가입했을 때 연금 수령액에 대한 예시표를 확인했겠지만 이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종신보험은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네 번째,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증거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장은 종신토록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특약은 특약에 설정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특약이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보험이 많을 거예요. 만기가 짧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일부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갱신 주기마다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들이 경험상 많았는데 이렇게 자주 오른다면 심리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주요 특약인 암진단비, 수술비 같은 것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이 부분을 또다시 새로운 보험으로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중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도 종신보험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CI 보험은 사망과 중대한 질병 두 가지의 보장이 주계약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질병에 포함되는 중대한 암은 대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암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피부의 암, 초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림프성 백혈병, HIV와 관련된 암을 제외하면 모든 암을 보장합니다. 보장 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보험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좁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은 종신보험은 무조건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설계사분처럼 일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종신보험의 순기능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모든 보험 상품들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여러분들과 꼭 맞는다면 종신보험뿐 아니라 그 어떤 보험도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려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나 다른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은 헤이보험을 통해 해결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이보험 윤프로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